선생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과일만 먹었을 뿐인데, 84세 윤인자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진료실을 채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 경로당에서 건강 자랑하시던 분이 한 달 만에 지방간 진단을 받고 혈압까지 급등했죠. 그날 아침 윤인자님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셨는데 그 손이 유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활기차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당혹감이 가득한 목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는 윤인자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인자님, 사실 그 과일이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그 과일이요. 윤인자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던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93세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거나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진료를 보고 작은 텃밭을 일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노인이라면 을에 아프고 쇠약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93세 한의사 이경남입니다. 한평생 서울 강북의 한 골목 한의원에서 노인분들을 돌봐왔습니다. 벌써 65년째 같은 자리에서 진료를 보고 있죠. 젊은 시절 환자들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 찾아오고 때로는 그 자녀, 손주들까지 진료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전화 상담도 병행하고 있지요.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진료를 보세요? 많이들 놀라십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오래 산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살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장수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과일과 단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더군요.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84세의 윤인자 여사님,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신 분이셨는데요. 갑자기 혈압이 급등하고 지방간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술도 안 하시고 기름진 것도 피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윤인자님은 동네에서 건강 자랑이 대단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일주일에 3번은 경로당에서 춤도 추셨죠.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혈압이 160에 100까지 올라갔다니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술도 안 마셨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 과일만 더 먹었는데 윤인자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도 아팠죠. 저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시는지, 수면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죠. 그러다 알게 된 건 매일 밤 오렌지 주스 한 잔이었습니다. 윤인자님의 유일한 낙이었죠. 잠들기 전 TV를 보며 마시는 달콤한 오렌지 주스 한 잔. 그 단 한 잔이 쌓이고 쌓여 결국 병을 부른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과일 주스인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윤인자님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입에 단 것인데 왜 이렇게 무섭게 돌아오는지. 과일은 건강식품이라고 배워왔는데 갑자기 이게 나쁘다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시기와 용량이 중요하지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30대 때는 문제없던 과일 한 개가 60대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간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간으로 이어지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죠.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하면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지요. 또한 지방간이 있으면 약물 대사도 원활하지 않아 다른 약들의 효과나 부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윤인자님께 어떤 음식이 간에 독이 되고 어떤 과일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과일을 끊으란 말이 아닙니다. 과일도 약입니다. 때와 양을 알아야 약이 되지요. 윤인자님은 식후 무심코 마시던 주스 한 잔을 얇게 썬 사과 몇 조각과 따뜻한 보이차로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혈당도 안정, 간 수치도 정상이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쉽지 않으셨어요.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의지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과일 주스보다 차와 생과일 조각이 더 맛있다고 하시네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피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윤인자님도 그랬습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조금씩 도전하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입만 시도하다가 이제는 매주 한 번씩 드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쉬운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특별히 60세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과일 3가지와 잘못된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작은 크기지만 당도가 매우 높고 퓨린 함량도 높아 통풍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포도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주의하셔야 해요. 포도 한 송이 약 100지에는 약 16지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약 4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게다가 포도는 크기가 작아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게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한 알, 2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되지요. 76세 정재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문님은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포도 농장 근처에 사셨어요. 매일 저녁 TV를 보며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죠. 달콤한 포도 맛에 빠져 때로는 2송이를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발가락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었어요. 너무 아파 119를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통풍 발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포도에 퓨린 성분이 많아서 통풍이 악화됐다고요? 평생 포도를 좋아했는데 이제 못 먹는 건가 싶어 정말 속상했습니다. 정재문님은 포도를 완전히 끊어야 할지 고민하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완전히 끊으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5알 이내로 제한하고 식후 바로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도록 조언드렸어요. 포도를 먹더라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운동으로 보완하는 방법이죠.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3개월 후 혈중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발가락 통증도 사라졌고요. 정재문님은 이제 포도를 간식이 아닌 특별한 대접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요. 가끔 손님이 오셨을 때 몇 알씩 함께 나눠 드시는 정도로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포도를 드실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포도에 함유된 당분과 퓨린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몸에 축적되기 쉽거든요. 이는 통풍뿐 아니라 당뇨 합병증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포도 대신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리류는 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과일의 왕이라 불릴 만큼 맛이 뛰어나지만 당 함량이 매우 높고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45g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설탕 약 11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망고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과당은 다른 당류보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더 많이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0대 김명호님과 박순자님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분은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후 망고의 맛에 반해 매일 아침 망고를 드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달콤한 망고 한 개씩을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셨죠. 망고가 과일이니까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히려 빵보다 건강할 것 같았거든요. 당뇨가 있어서 빵은 조심했는데 망고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두 분 모두 혈당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김명호님은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셨고 박순자님은 이미 있던 당뇨가 더 악화됐어요. 박순자님의 경우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 당뇨약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꾸셨어요. 망고를 완전히 끊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량만 드시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단독으로가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요. 이렇게 하니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망고는 디저트가 아닌 맛보기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한 조각 약 30g 이하로 드시고 반드시 식사 중간에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복부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망고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망고의 달콤함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부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고당도 과일까지 더해지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요. 망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는 키위가 있습니다. 키위는 망고보다 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주지요. 또한 비타민 C 함량도 높아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바나나, 말린 망고 등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나가 당이 농축된 식품입니다. 게다가 무심코 한 움큼씩 먹기 쉬워 위험해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훨씬 더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린 망고 100g에는 약 66g의 당이 들어있어요. 이는 설탕 16티스푼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말린 과일을 건강 간식으로 오해하고 계세요. 68세 최영숙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영숙님은 건강한 간식을 찾다가 말린 과일 믹스를 알게 되셨어요. 건포도, 말린 크랜베리, 말린 망고가 섞인 믹스였는데 매일 오후 티타임에 한 주먹씩 드셨습니다. 과자보다 건강할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특히 단 것을 좋아하는데 이건 자연 과일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중성 지방이 2배로 올라갔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린 과일을 많이 드시냐고 물어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영숙님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중성 지방이 25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6.2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했지요. 말린 과일의 과다 섭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부피가 작아 포만감이 적어 자칫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또한 수분이 빠져나가 당 농도가 3에서 5배까지 높아진 상태지요. 예를 들어 생포도 100g에는 약 16g의 당이 있지만 건포도 100g에는 약 59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최영숙님은 말린 과일 믹스를 끊고 대신 생과일 조각과 견과류를 소량 섞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또한 단 음식을 드시기 전후로 10분씩 걷는 습관도 들이셨죠. 이 변화로 6개월 후에는 중성 지방이 150으로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도 5.8로 감소했습니다. 말린 과일은 한 숟가락 이내로 간헐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지방식품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섭취량을 구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포도 1큰술 약 15g이 적당한 양이에요. 이것보다 많이 드시면 혈당과 중성지방이 급등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린 과일 대신 신선한 베리류나 사과 조각을 선택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단맛이 그리우시다면 계피나 바닐라 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잘못된 습관은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가 생과일만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주스는 과일의 식이섬유를 파괴하고 당만 농축시켜 사실상 액체 설탕에 가깝습니다. 과일 주스의 가장 큰 문제는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포만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지고 당분만 남게 되지요. 81세 김영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김영자님은 매일 아침 사과 2개로 직접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건강에 좋을 거라 믿으셨죠. 아침마다 사과 주스 한 잔이면 비타민도 충분히 섭취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사과가 몸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사과 2개로 주스를 만들어 마셨죠. 더 좋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김영자님은 사과 2개 약 400g로 주스를 만들어 드셨는데 이는 당분으로 따지면 약 40g, 설탕 10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것도 식이섬유 없이 순수 당분 형태로 섭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으로 측정됐어요. 당황스러웠죠. 건강을 위해 마시던 주스가 오히려 건강을 해쳤으니까요. 저는 김영자님께 주스 대신 사과를 통째로, 그것도 껍질째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껍질에 있거든요. 또한 사과 2개가 아닌 1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하루 종일 나눠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주스는 금방 마실 수 있었는데 사과를 씹어 먹으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오히려 이게 더 좋더라고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김영자님은 습관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95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2kg 감량하셨고요. 지금은 아침에 사과 반개, 점심 후에 반개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주스는 씹는 과정이 없어 포만감도 적고 혈당도 급격히 올립니다. 실제로 사과 주스 한 잔 250ml은 콜라 한 잔과 비슷한 양의 당을 함유하고 있어요. 차이점이라면 비타민이 조금 더 들어있다는 것뿐입니다. 씹는 과정 없이 마시는 형태는 모두 위험합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물론 집에서 간 만든 생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혹시 주스를 완전히 포기하기 어려우시다면 채소 위주의 주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 샐러리, 시금치 같은 채소에 사과 반쪽 정도만 넣어 단맛을 살짝 더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당 함량은 낮추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주의사항들이 과일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일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적당히 먹으면 체중과 허리둘레가 오히려 감소하고 당화 혈색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과일의 식이섬유,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은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드시느냐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는 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도 껍질째 드시면 좋은 과일이고 사과의 GI 혈당 지수는 36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아보카도는 당 함량이 낮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노년기에 특히 좋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 좋은 저혈당 과일로는 사과, 체리, 복숭아, 라즈베리, 살구, 배, 포도, 오렌지, 딸기, 블루베리, 자몽, 석류, 무화과, 키위,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가 피해야 할 높은 GI 과일로는 바나나, 오렌지, 망고, 포도, 건포도, 대추, 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 섭취량은 어떤 과일이든 하루에 1에서 2회, 한 회당 성인의 주먹, 반 주먹 정도만 제한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일을 주스로 먹거나 즙을 내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섬유질을 잘게 갈면 당 성분이 쉽게 빠져나와 혈당을 더욱 빠르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 선물이나 매일 받으면 독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일도 탄수화물입니다. 빵이나 밥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둘째, 단 과일은 조심해서 착한 과일은 조금씩 즐기세요. 포도, 망고,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소량만, 베리류나 사과는 적당량 드셔도 됩니다. 셋째, 주스 대신 통째로 말린 과일은 소량만 드세요. 과일은 반드시 씹어 드셔야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넷째, 과일을 드신 후에는 식후 30분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 과일을 씹어 드세요. 주스는 잊어버리세요. 윤인자님은 이제 오렌지 주스 대신 오렌지 반쪽을 천천히 씹어 드십니다. 그것도 아침 식사와 함께요. 이 작은 변화로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무게도 3kg 줄었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단순한 걸 몰랐다니 부끄럽네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요즘은 체중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니 기분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포도를 5알만 먹기, 망고 대신 딸기 선택하기, 과일 주스 대신 물 마시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과일 섭취의 권장량은 하루에 총 100에서 200지입니다. 이는 사과 반 개에서 1개나 중간 사이즈 귤 2개나 딸기 5에서 10개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과일의 영양소를 충분히 얻으면서도 혈당 상승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은 식후 30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보다 이 시간대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어요. 과일을 드실 때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조각과 함께 소량의 아몬드를 드시거나 딸기와 함께 무가당 요거트를 드시는 방식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이기는 착한 간식 5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